다음 문제입니다. x와 y 사이 관계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x의 표를 보면 x는 1, 3, 6, 9일 때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을 그래프에 나타내 보게 된다면 즉 반비의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은 y는 x분의 a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첫 번째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3은 1분의 a, 즉 마이너스 3은 a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3이 되므로 즉 첫 번째 f가 즉 x가 3일 때 즉 x값이 3 함수에서 x값이 3 마이너스 함수에서 x값이 1일 때 답은 2가 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된다면 즉 x가 3이 되므로 y는 3분의 마이너스 3이라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즉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y는 1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즉 마이너스 곱해지게 되면 플러스가 되므로 마이너스 1 플러스 3, 즉 2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옳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 함수식은 y는 x분의 3이 되게 마이너스 3이 되게 됩니다. 즉 y는 x분의 즉 반비례 그래프고 그리고 a 값은 마이너스 3이므로 이 식 또한 맞게 됩니다. 3번 a가 0보다 클 때 f분의 a는 f분의 2a보다 크게 됩니다. 이걸 계산하게 되면 즉 y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 즉 a가 x가 a일 때를 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즉 x값이 2a가 되게 된다면 즉 2a를 하게 된다면 즉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즉 9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9분의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므로 이 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함수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즉 y값이 함수값이므로 이 식은 성립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 x값이 2배가 되면 y값은 2분의 1배가 된다입니다. 만약 y는 2x분의 마이너스 3이면 즉 여기서는 분모가 곱하기 2가 됐으므로 목은 2분의 1배가 되므로 이 식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이해 안 되신 부분 있을까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이 왜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은 즉 여기서는 1분의 1을 하게 되면 즉 1이 되듯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은 즉 여기서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즉 3분의 3은 1이 되듯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보가 2개 있으면 플러스 여기서는 즉 이걸 나타내게 된다면 즉 만약 2분의 3이 있으면 즉 이걸 나타나게 되면 3 나누기 2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죠. 3 나누기 2가 즉 2분의 3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이걸 쓰게 된다면 마이너스 3 나누기 마이너스 3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즉 역수로 바꾸게 된다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걸 계산하게 되면 1이 되네요. 이걸 계산하게 되면 1이 되게 되고
3이므로 마이너스 6이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대로 해보면 왜 그러지? 마이너스 6이 되죠. 왜냐하면 이 a이므로 응. 일곱- A 값이 지금 얼마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3이요. 왜 굳이 마이너스 3을 했어? a 값이 마이너스 3. A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어디 나와 있는데?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반비례 그래프식으로. 왜 분모가 A 값이야? 분모는 X잖아. 근데 여기서 f가 a, 즉 x 값이 a라고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러면 이건 즉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에는 뭐가 1이 돼? 되죠. 그러네. 다시 수정해봐야 되겠네. 근데 막 여기서도 또 2a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이 돼서 2분의 1이 돼요. 음.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즉 f분의 a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식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f 2a가 즉 x 값이 2a일 때보다 그냥 x 값이 a일 때가 더 크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옳게 되면 이게 덧치 3번이 아니게 되잖아요. A 값이 양수일 때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죠, 조건에. a 값이 양수. 3번에 A 값이 양수가 될 때라고 써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A는 저 함수식의 분자에 있는 A와 다른 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무작위수요. 네. X라는 문자 대신 A라는 문자가 지금 들어간 것이고요. 거기에 똑같은 A 값이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양수인 경우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양수라고 하고 그냥 플러스라고 양수라고 하시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다른 수를 대입을 다른 해서 수를 풀어보세요. 대입을 해요. 네. 만약 2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고 잠깐만 자연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자연수요. 네. 그러면 3으로 하겠습니다. 둘 중 하나가 자연수가 나올 수 있도록. 만약 x 값이 3이라고 하면 즉 여기는 즉 그대로 3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a으로 3 곱하기 6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은 즉 1이 아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1은 즉 2분의 1은 아니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므로 즉 이 식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거기 함수값이 f2a가 될 때 그 f2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f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가요? f2a는 즉 아, 2분의 1이 되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f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 수도 바꿔서 제대로 기대를 하고 부등호가 반대가 되면 보여줘야지. 지금 부등호 방향이 똑같잖아. 아 2분의 1이 뒤에 계산했어. 뒤에 갔구나. 여기 2번에서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3부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반비례 그래프이므로 y는 x분의 a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y는 x분의 a 형태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3과 1을 대입해서 넣게 되면 마이너스 3은 1분의 a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3은 a가 되게 되므로 즉 y는 x분의 마이너스 3이 되므로 이 식을 성립하게 됩니다. 그 저기서 x랑 y 값을 y는 x분의 a라는 반비례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a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함수식을 y는 x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가요? 함수식으로 y는 x분의 3이요? 마이너스 x분의 네, 3.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됐어? 네, 정확히 적어주세요. 이 문제는 x와 y 사이 관계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이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함수값이 f3-f1이 2가 된다고 했을 때 이 x, y를
이 x, y를 그래프에 나타냈을 때 원점을 지나지 않으므로 반비례의 식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y는 x분의 a라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마이너스 3은 1분의 a와 같으므로 a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므로 f3, f1이라는 식을 계산했을 때 y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는 1분의 마이너스 3이 되므로 2가 되므로 이 식은 위의 식과 성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게 뭔 말이야? 네.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 설명으로 옳다는 y는 3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는 1분의 마이너스 3은 2다 라는 저 식이 어떻게 성립이 되지? y의 값이 3분의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y값과 같다는 얘기야? 그것만으로 저 둘의 차가 2가 된다는 걸 어떻게 알지? 계산값이 어떻게 2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볼까? 저는 그 x분의 a의 형태로 나타냈을 때 이 f3은 이 함수값에서 x의 값이 3이라는 것과 같으므로 x의 자리에 3을 대입하고 a의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했었을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거기서 구한 y의 값을 그 x의 값이 1일 때 함수의 값인 1분의 마이너스 3을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부호가 두 개이므로 플러스로 곱해주어 나타낼 수 있고 그 식을 계산해주면 2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a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구했으므로 y는 x분의 a의 형태로 나타냈을 때 a의 값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설명도 옳습니다. 세 번째는 a의 값이 0보다 클 때 fa가 f2a보다 크다는 식입니다. 우선은 a가 마이너스 3인 것을 구했으므로 이 식은 f 마이너스 6과 같습니다. 왜요? 문제 조건에서 a는 양수라고 나왔는데 양수. 여기서 말하는 a가 일본에서 말한 함수식을 구한 a값하고는 서로 다른 수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네. 그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a는 양수가 되고 질문을 하셔야겠네.
질문을 할 거야. 저 3번씩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기서 A는 즉 여기서 A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A가 나와 있으면 문제를 바꾸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꾸지 말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A는 즉 이 A와 별도로 다른 식이므로 즉 예시를 들어서 여기다가 즉 3을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 여기 예시로 양수인 3을 넣게 되면 여기는 양수 6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2A이기 때문에 X가 2A이기 때문에 A가 양수인 3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6이 되므로 3분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즉 6분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므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즉 크게 되므로 이 식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큽니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죠. 저 3을 가정에서 나타낸 것인가요? 네, 예시로 들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저 값이. x의 값을 3으로 가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저 여기서는 0보다 크므로 양수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즉 둘 다 공통으로 x가 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가 어떤 수든 즉 분모는 즉 fa보다 f2a가 2배가 되게 됩니다. 분모는 어쩔 수 없이. 그러므로 아무 자연수를 대입하게 됐는데 즉 가장 작고 그리고 한 수가 자연수로 만들어질 수 있는 3을 대입해서 푼 것입니다. 저 관계가 있는 표에서 나온 3이 아닌 건가요? 네, 상관없이 그냥 아무 3을 넣어가지고 즉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3을 넣은 것입니다. 네, 선생님. 그럼 여기서 a가 양수이고 x의 값에 a가 들어간다고 했으므로 이 a를 이 a분의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거기서 이 분수를 자연수로 바꿔주기 위하여 3으로 가정하여 대입시켜주게 되면 y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2a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3 곱하기 2를 하여 y는 마이너스 6분의 3이 되므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므로 이 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하였습니다. 함수값은 y의 값과 같으므로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과 같으므로 이 식도 성립하게 됩니다. 5번은 x의 값이 2배가 되면 y의 값은 2분의 1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선은 y는 x의 값이 2배가 되면 y의 값은 2분의 1배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식을 가정하여 나타내주게 되면 y는 2x분의 마이너스 3이 되므로 이 x의 값에 이 x의 수들을 아무거나 대입시켜주게 되면 분모가 2배가 됐을 때 몫은 2분의 1배가 되므로 이 y는 x분의 a라는 식 자체가 반비례 식이기 때문에 분모가 2배가 되면 몫은 2분의 1이 되므로 이 식도 성립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집에서 마트까지 시속 6km의 속력으로 걸어가서 40분 동안 물건을 사고 시속 44km의 속력으로 걸어서 돌아왔더니 2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때
집에서 마트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집에서 마트까지의 거리를 미지수인 x로 하였을 때 이 거리를 구해주려면은 속력분의 거리로 나타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속력분의 거리인 갈 때의 거리인 6분의 x에 플러스 40분 동안 물건을 산 60분의 40을 3분의 2로 나타내주고 여기서 돌아왔을 때의 거리인 4분의 x를 해주어 4분의 x를 해주어 총 걸린 시간이 2와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수들을 모두 다 없애주기 위해서 6과 3과 4와 2의 최소 공배수인 24를 각각 곱해주어 각변에 곱해주어 4x 플러스 16 플러스 6x가 60이 된다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x의 값이 10분의 44가 나왔으므로 20분의 44는 4.4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4.4가 집에서 마트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질문 없으면 얘기 나가요. 집에서 마트까지 시속 6km를 속력으로 걸어서 가고 40분 동안 물건을 사고 시속 4km의 속력으로 걸어서 돌아왔더니 2시간 40분이 걸렸다 하였습니다. 이때 집에서 마트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집에서 마트까지의 거리를 x라 두고 1차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므로 갈 때의 시간이 6분의 x 플러스 40분 동안 40분 동안 물건을 샀다 했으므로 3분의 2 플러스 구할 때인 4분의 x가 하여 2와 6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6과 3과 4와 2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게 되면 4x 플러스 16 플러스 6x가 되고 60이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 x는 10분의 44가 되고 4.4km가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1차 방정식의 해가 음의 정수가 될 때 자연수 a의 값을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분모인 5를 없애주기 위해서 곱하기 5를 해주게 되면 좌변은 20마 a마 5x가 되고 우변은 5가 됩니다. 괄호를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x가 되고 플러스 20을 우변으로 이항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15가 되고 동면 길이로 오게 되면 5x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a가 됩니다. x만 나타내주기 위해서 양변에 곱하기 5분의 1을 하여 우변은 5분의 마이너스 15 플러스 a가 됩니다. 될 수 있는 a를 모두 구해야 하므로 이때 음의 정수가 된다 했으므로 a의 절대값은 15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때 자연수 a라 하였으므로 a는 5와 10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a가 자연수가 아닌 수가 되게 되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5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예를 들어 마이너스 5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되어 음의 정수가 될 수 있지만 자연수가 아니게 되므로 a는 5와 10만 됩니다. 따라서 5 플러스 10은 15가 됩니다. 질문 없으면 질문 나가요. 선 마이너스 5분의 a 마이너스 5x는 1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가 음의 정수일 때 자연수 a의 값, 자연수 a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4 마이너스 5분의 a 마이너스 5x는 1이라는 식이 있을 때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 각각 5를 곱하게 되면 먼저 2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x는 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괄호를 풀어주면 20 마이너스 a 플러스 5x는 5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즉 동력끼리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5x는 마이너스 15가 되게 됩니다. x만 남겨주기 위해서 a를 옮기게 되면 5x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a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x는 즉 여기서 x만 남기기 위해서 나누기 5를 하게 된다면 x는 5분의 마이너스 15 플러스 a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a의 절대값은 15보다 작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 여기선 a는 5 또는 10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5, 10이 아닌 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즉 여기서는 해가 음의 정수이므로 x는 음의 정수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자연수 a의 값이 즉 자연수이므로 만약 나머지가 들어가게 되면 음수가 나오므로 자연수가 안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5, 10, 즉 둘이 더하면 15가 되므로 답은 15가 되게 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4%의 소금물과 9%의 소금물을 섞어 7%의 소금물 700g을 만들었습니다. 4%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만약 x가 4%의 소금물의 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분의 4 곱하기 x 플러스 100분의 9 곱하기 700 마이너스 x입니다. 왜냐하면 총 합이 700g이므로 x가 즉 4%의 소금물의 양이므로 9%의 소금물의 양은 700g 마이너스 xg이므로 700 마이너스 x가 되게 됩니다. 는 그러면 100분의 7 곱하기 700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계산하게 되면 괄호를 풀게 된다면 100분의 4 곱하기 x 플러스 63 마이너스 100분의 9 곱하기 x가 되게 됩니다. 괄호를 풀게 되면 즉 100분의 9 곱하기 700 마이너스 100분의 9 곱하기 마이너스 x가 되므로 즉 동량끼리 또한 계산하게 되면 100분의 4 곱하기 x 마이너스 100분의 9 곱하기 x는 100분의 7 곱하기 700 마이너스 63이 되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0분의 5x는 49 마이너스 63, 즉 마이너스 100분의 5x는 마이너스 14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각 여기에 마이너스 20을 곱하게 된다면 x는 280이 되므로 답은 280g이 되게 됩니다. 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뭘 구해주는 건가요?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요? 네, 100분의 4 곱하기 x, 100분의 9 곱하기 700 마이너스 x, 100분의 7 곱하기 700 모두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즉 소금물의 양을 즉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x라고 두고 여기는 700 마이너스 x라고 하고 여기는 700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의 합이 700이어야 되기 때문에 즉 여기는 100분의 4, 즉 4%의 소금물과 뭐에 대한 식이니? 네? 뭐에 대한 식이냐고. 이 식은 즉 4%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는 식입니다. 즉 x의 값을 그건 이거 아니지. 농도가 4%인 소금물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구하는 것이니 소금물의 양을 구하는 것이니 소금물의 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 식 자체가 뭐에 의한 식이냐고. 뭐에 의한이요? 100분의 4 곱하기 x를 함으로써 무엇의 값을
값들의 합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즉 이 값은 즉 소금, 즉 소금물에서 나올 수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x는 즉 소금물의 양이기 때문에 마지막엔 x를 구할 힘으로 280g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100분의 4 곱하기 x는 소금의 양을 네, 구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1차 방정식을 세우고 그 x의 값이 280인데 거기서 x가 농도가 4%인 소금물의 양이 되는 것이어서 x가 280 되는 거.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4%의 소금물과 9%의 소금물을 섞어 7%의 소금을 700g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4%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4%의 소금물과 9%의 소금물은 소금물의 농도만 나와 있고 소금물의 양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 4% 농도가 4%인 소금물의 양을 x 그리고 이 두 소금물을 섞어 7%의 소금물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소금물의 양이 700g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농도가 9%인 소금물의 양은 700-x가 됩니다. 그러므로 100분의 4 곱하기 x 플러스 100분의 9 곱하기 700-x의 값은 100분의 7 곱하기 700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1차 방정식을 세워서 농도가 4%인 소금물의 양을 구할 수 있으므로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해가 280이 나오므로 4%의 소금물의 양은 280g이 됩니다. 문제는 어느 문제의 정답을 맞힌 모든 학생에게 초콜릿을 나눠준다고 했을 때 한 학생에게 3개씩 나누어주면은 20개가 남고 한 학생에게 5개씩 주면은 10개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총 초콜릿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정답을 맞힌 모든 학생을 x로 두고 한 학생에게 3개씩 주면은 20개가 남는다고 했으므로 이 3x 플러스 20은 한 학생에게 5개씩 주면 10개가 부족하다고 했으므로 5x-1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해는 15가 나오므로 이 3x 플러스 20이나 5x-10 둘 중에 식 하나에 x의 값을 x의 자리에 15를 대입시켜주면은 이 초콜릿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x 플러스 20의 자리에 x의 값인 15를 대입해주어 계산해주게 되면 65가 나오므로 총 초콜릿의 개수는 65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어느 문제의 정답을 맞힌 모든 학생에게 초콜릿을 나눠준다고 할 때 한 학생에게 3개씩 준다면 20개가 남고 한 학생에게 5개씩 준다면 10개가 부족할 때 총 초콜릿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한 학생에게 정답을 맞힌 모든 학생의 수 x가 2개 되고 1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 학생에게 3개씩 나눠줄 때 20개가 남는다 했으므로 3x 플러스 20이라는 식을 세울 수 있고 한 학생에게 5개씩 주면 10개가 부족하다 했으므로 5x-10이라는 1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때 동면끼리 모아 계산해주게 되면 x는 15가 되고 3x 플러스 20이라는 식에 15를 대입하여 총 초콜릿의 개수는 65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함수 y는 -5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은 y는 -5x의 그래프가 점 1, 5를 지난다 하였습니다. 대입해주게 되면 -5 곱하기 1을 하면 -5가 나오게 되므로 1번은 틀린 것이 됩니다. 2번은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있고 y는 마이너스 5x의 그래프는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이게 되므로 원점을 지나므로 2번도 틀린 것입니다. 3번은 제1 사분면과 제3 사분면을 지난다 하였고 제1 사분면은 양수, 양수가 되고 제3 사분면은 음수, 음수가 되므로 x의 값을 양수에 대입해주게 되면 y의 값은 마이너스 10이 되고 x의 값에 음수에 대입해주게 되면 y의 값은 10이 되므로 3번 역시 틀린 것이 됩니다. 4번은 y는 7x의 그래프보다 y축에 더 가깝다 하였고 x의 값을 같은 것을 넣어주게 되면은 y는 7x의 그래프는 14가 되고 y는 마이너스 5x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0이 되므로 3은 역시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은 0,0이다 하였고 원점을 지나므로 5번은 옳은 것이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함수 y는 마이너스 5x의 그래프에 대해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함수 y는 마이너스 5x의 그래프이므로 먼저 첫 번째입니다. 먼저 점 1,5를 지난다고 했는데 점 1,5는 즉 y는 마이너스 5x의 그래프이므로 a가 마이너스 5가 되게 됩니다. 이 식은 정비례 그래프의 식이므로 그래프는 정비례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점 1,5이므로 x가 1이라고 했을 때 y는 마이너스 5가 되므로 1번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2번은 원점을 지나지 않다는 했는데 y는 마이너스 5x는 즉 정비례 그래프이므로 원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식은 옳지 않습니다. 여기 3번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난다고 했는데 제1사분면은 플러스고 제3사분면은 마이너스입니다. 즉 제1사분면 플러스므로 그리고 제3사분면은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만약 x가 양수 또는 음수를 계산하게 되면 즉 마이너스 5 곱하기 2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는 10이 되고 12 되므로 즉 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므로 이 식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4번은 y가 7x의 그래프보다 y축에 가깝다는데 y는 마이너스 5x이므로 즉 마이너스 7x이므로 즉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즉 7x이므로 a가 7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곱하게 된다면 즉 y가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y가 플러스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 x가 3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y는 21이 되고 여기서 y는 마이너스 15가 되므로 즉 이 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는 x축과 만나는 점 즉 0,0을 지나게 됩니다. 즉 0,0은 원점이므로 정비례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므로 답은 5번이 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한 면의 길이가 a인 정육각형과 한 면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 10개를 즉 꼭지점이 만나도록 겹쳐놓았을 때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렇게 정육각형과 어느 선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이 전체 도형의 넓이요. 먼저 아닙니다. 네? 전체 아니라고? 도형이라면 어떤 전체 도형? 겹쳐 넣었을 때 겹친 이 도형에서 즉 정육각형과 정사각형이 겹친 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어느 부분인지 체크해 주세요. 즉 정사각형과 정육면 이 면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면의 합. 그 10개를 붙였을 때
겹치는 넓이인가? 네, 정육각형 10개와 정사각형 10개를 붙였을 때. 먼저 여기서는 즉 근데 겹칠 때 생기는 그 면의 넓이 하나만 구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넓이의 10배를? 즉 이 겹쳐진 넓이 하나가 아니라 모두 다 합한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여기서 정사각형으로 이쪽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b이므로 이제 이 정육각형, 즉 정육각형은 6개의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즉 한 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1 b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즉 여기 즉 이 값이 b가 되므로 이 값은 2분의 1 b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즉 여기는 즉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이므로 한 변의 길이는 a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삼각형이므로 2분의 1 b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4분의 1 ab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겹쳐진 넓이는 즉 삼각형이 반토막난 하나와 또 삼각형 반토막난 하나가 즉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즉 정삼각형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의 넓이는 4분의 1 ab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선 즉 마지막에는 먼저 정사각형당 2개의 삼각형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정사각형당 하나의 삼각형이 있으므로 4분의 1 b 곱하기 a 곱하기 20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사각형 10개이므로 곱하기 20을 한 뒤 마이너스 2분의 1 ab를 빼게 된다면 4분의 19 ab가 되므로 답은 4분의 19 ab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거기서 2분의 1 b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이 그쪽 정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구해주는 식인가요? 네. 그러면 2분의 1 b가 높이가 되는 거고 a 곱하기 2분의 1이 밑면의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서 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곱하기 2분의 1을 함으로 거기 2분의 1이고 여긴 아랫편 밑면은 즉 a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기서 그 정육각형과 정사각형이 겹쳐지는 면이 그 정삼각형 하나와 하나의 넓이가 같아서 2분의 1 b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하나와 같기 때문에 즉 여기서 즉 이 값이 이 값과 같다는 말이죠. 네, 같게 됩니다. 4분의 1 ab가 되는 것이죠. 이 값을 모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서 2분의 1 b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을 계산해 주게 되면 4분의 1 b 곱하기 a가 되는데 거기서 겹치는 면의 개수가 총 20개가 되고 그러면은 그 곱한 값에 마이너스 2분의 1 b 곱하기 a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여기서는 즉 정사각형에서 2개가 겹치잖아요. 근데 거기에 즉 정사각형 10개 있으면 곱하기 10을 한 것인데 마지막에는 즉 정사각형당 겹친 부분이 하나만 있으므로 마이너스 1을 해준 것입니다.
b 곱하기 a 곱하기 20을 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b 곱하기 a라는 값이 4분의 19 a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맞는데 이거는 2분의 1은 4분의 1 AB. 왜냐면 이게 같기 때문에 즉 4분의 1 B 곱하기 A 마이너스 4분의 1 B 곱하기 A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계산하면 즉 4분의 B 곱하기 A 곱하기 19가 되는 것이죠. 하나를 뺀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각형과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이 있을 때 이 정사각형 10개를 두 꼭지점이 만나도록 겹쳐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 겹쳐진 도형의 전체 전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 겹쳐진 넓이는 이 정삼각형 두 개의 넓이와 같은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높이가 되는 2분의 1 b와 그리고 밑면이 되는 a를 곱해둔 값에 2분의 1을 한 값이 이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산해주게 되면 4분의 1 b 곱하기 a가 되고 이 마지막 정사각형 10개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마지막 한 개를 제외하여 곱하기 20을 해주고 그 남은 나머지 한 개인 마이너스 4분의 1 b 곱하기 a로 해줍니다. 그러므로 계산해주게 되면 4분의 19 ab가 되므로 이 도형의 전체 넓이는 4분의 19 ab가 됩니다. 이 문제는 마이너스 2분의 5의 역수와 0.3의 역수의 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각각의 수의 역수는 마이너스 5분의 2, 3분의 10이 되므로 이 두 수의 차를 구해주려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야 하고 3분의 10 마이너스 5분의 2를 3분의 10 플러스 5분의 2로 해준 다음 15로 통분해준 다음 계산해주게 되면 15분의 56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5의 역수와 0.3의 역수의 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마이너스 2분의 5의 역수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고 0.3의 역수는 3분의 10이 됩니다. 차라고 했으므로 3분의 10에서 마이너스 5분의 2를 빼줘야 합니다. 마이너스 곱한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므로 플러스 5분의 2가 되고 통분하여 계산해주게 되면 15분의 56이 됩니다. 짜보시죠. 이거 먼저 하고 이거 설명해주고 하나 더 하도록 할 거야. 뭐가 문제예요? 워낙에 학생 수가 작년에는 전체 학생 수가 395명이었지. 근데 올해는 올해 남학생은 작년 남학생 수보다 9%가 증가를 하였고 그 중에서 여학생 수는 작년 여학생 수보다 3명이 줄었어. 근데 작년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는 4명이 증가를 했대. 무슨 말인지 이해돼? 4%죠. 미안해. 4% 증가를 했대. 네. 그때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는 게 문제야. 잘 보여? 그래서 이 조건들을 이용하여 표를 세우게 되면 이러한 모형을 세울 수가 있는데 작년과 올해 남녀 합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 구하는 것이 올해 남학생 수인데 문제 조건에서 이제 작년
여학생수가 3명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 여학생 수 식에서 빼기 3을 해서 계산하게 되면 371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4%가 증가를 했어. 그래서 375에다가 곱하기 1.04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390명이 되는데, 그러하다면 올해 학생 수의 합이 나왔으므로 올해 남과 여의 합을 구하게 되면 390이 된다는 1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요거 390명 이해되나요? 그럼 작년에 남학생이랑 여학생하고 375여서 그 증가한 남학생은 어쩌고 1.04가 4% 증가한 거니까 맞지? 그러면은 작년에 전학생 수 아니 전교생 수에 곱하기 1.4 1.04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올해 남학생과 올해 여학생의 합이 390명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식을 합을 하게 되면은 분배를 하고 분배 아니구나. 동량끼리 모을게. 좌변은 x항, 우변은 상수항. 그래서 x항의 개수가 소수점이기 때문에 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얘네 우변에 있는 값 계산하고 양변에 똑같이 100을 구분하여 9x가 1800이 나오게 돼. 그럼 x의 값은 200명이 되는데 이 200명은 작년 남학생의 수야. 올해 남학생의 수를 구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x에다가 200을 넣어서 200 곱하기 1.09를 진행하게 되면 결과값은 218명이 나오게 돼요. 이해됐어요? 됐어요? 질문 있어요? 질문 있는 사람 할 거야.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린이요? 질문이요. 네. 없어요. 이거 종목에 나오시고요. 설명하세요. 이 문제는 작년 전체 학생 수가 375명이고 올해는 작년 남학생 수보다 9% 증가했고 여학생은 3명 감소했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전교생이 4% 늘었다고 했을 때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문제 조건으로 봤을 때 표를 나타냈을 때 작년에 남학생 수를 x, 여학생 수는 375 마이너스 x, 총 합을 375로 나타낼 수 있고 작년 남학생 수보다 9% 증가했다고 하였으므로 올해는 1.09x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학생은 3명 감소했다고 하였으므로 작년에 전교생이 375에서 빼기 3을 한 값이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러므로 올해 전교생 수는 375 곱하기 1.04를 해주어 390명이 올해의 전교생 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올해 남학생 수는 1.09x 플러스 372 마이너스 x가 390이 된다는 걸로 1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괄호부터 계산을 해주어 x항을 좌변에 남겨두고 우변에는 상수항들만 남겨주어 계산해주게 되면은 x가 200이 되므로 200은 작년 남학생의 수가 되므로 200 곱하기 1.09를 해주어 218이 나왔으므로 올해 남학생 수는 218명이 됩니다. 네. 질문 없어요? 다른 친구는? 네. 아직 안 잘 보시죠? 안 잘? 보여요? 네. 14번 문제 할 거예요. x 플러스 y분의 x, y 값이 5분의 1이야. 그리고 x 플러스 y분의 a 마이너스 b의 값이 2분의 3이야. 그때 9분의 x, 아니
수 있도록 첫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항에 x, y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자와 분모의 곱을 해서 분모를 x, y 꼴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거야. 그렇게 된다면은 분모에 y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y가 곱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잠깐만요. 그게 9xy예요? 9x에 분모의 값을 y에 곱을 했으니 분자에도 아. y에 곱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항에서 보면은 2와 2가 동시에 묶이게 그래요. 이거 y 곱을 해주는 이유가 음. 뭐죠? 위에 있는 식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잠깐만.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식을 변형을 할 건데 1번식이 분모 분자 양변의 분모 분자 아니 양변에 있는 이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분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게 되면은 5xy의 값은 x 플러스 y의 값이 나와. 됐나요? 양변에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두 분모의 곱을 각각 곱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거 보여줘야 되나? x 플러스 y 분의 xy의 값이 5분의 1이잖아. 이 분모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곱하기 5x 플러스 5 곱하기 x 플러스 y를 진행을 하고 여기 좌변에도 5 곱하기 x 플러스 y를 진행을 할 거야. 응?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돼서 결국에는 5xy의 값이 x 플러스 y가 나오게 되지? 안 보여요? 이해 안 돼요? 삼분의 2라는 분수와 6분의 4라는 분수는 서로 같죠, 크기가? 그죠? 근데 이거를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6과 3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을 해야지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 없애줄 수 있죠. 최소 공배수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6을 곱하면 되겠네, 그냥. 그치?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없어지고 남고 해서 4, 4 똑같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를 3과 6이 아닌 다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두 수의 곱으로 없앤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그럼 곱하기 3 곱하기 6이 되고 곱하기 3 곱하기 6이 되겠지? 그럼 좌변은 3과 3이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12가 되지요? 6과 2 곱을 해서. 근데 왜 3 곱하기 6을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하여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 얘는 지금 최소 공배수 값이 어느 하나의 값으로 x 플러스 y나 5가 아니잖아. 그랬을 땐 두 수를 구분해서 구분해야 되겠지. 그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할 수가 없어서 둘 다 약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약분을 해가지고 x, y의 값을 구하려는 거예요. 근데 x, y가 1이라는 식을 변형을 하는 거야.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분모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5 곱하기 x 플러스 y를 곱하고 여기도 5 곱하기 x 플러스 y를 곱함으로써 x 플러스 y 없어지고 5하고 x, y만 남는 거지. 우변은 5 없어져서 x 플러스 y만 남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로 올 수 있는 게 크로스로 서로 구분하면 돼. 그럼 분모를 없앨 수가 있어. 됐어요? 그럼 이것도 변형할 수 있겠죠. 2번식도
식으로 변형을 하게 된다면은 이번 식을 변형하게 된다면은 크로스로 곱을 하게 되니까 2 곱하기 a마 b의 값이 뭐가 돼요? x 플러스 y 곱하기 3. 3만 보자. 아, 3x 플러스 y가 됩니다. 식을 이렇게 변형을 했어요. 여기 xy가 곱해진 게 이거 x 플러스 y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변형을 한다는 거야 지금. 분모가 그냥 9x만 있으니까. 그래서 분모를 xy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이 분수에다가는 분모 분자에 각각 뭐를 곱해야 돼? 첫 번째 항에는 y. y를 곱을 해야 되겠지? 그렇게 되면은 9xy의 값이 y가 되지? 저 식에서 그 어떤 식? 아니, 그 9xy분의 y랑 응. 그러면은 좀 9y분의 1에도 y를 곱해줄게요. y를 곱을 하게 되면 여기는 y 제곱이 되지. 분모를 같은 형태로 만들어야 돼. 얘네 식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아, 그럼 x로 곱해줘야지. 그렇지. 그럼 분자를 x에다 곱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곱해서 약분해주면은 거기는 아직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은 저 식에서는 어떤 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식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위의 식들을 이용해서 네.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봐봐요. 응? 가운데 있는 식이 분모가 2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2a 마이너스 b. 2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돼요. 이거 이해되나요? 2a 마이너스 2b는 분모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2로 묶어서 분배로 묶을 수가 있어. 그럼 분자도 같이 묶게 되면은 9로 묶을 수 있어. 이렇게 묶일 수가 있어. 그리고 세 번째 항에서는 분모를 x가 있는 9xy 꼴로 바꿀 거야. 그럼 분자는 뭐가 되겠니? x. x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같은 분모를 갖고 있는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지. 이렇게 되면은 9xy분의 y하고 x가 플러스가 된 거니까 x 플러스 y로 바꿀 수가 있죠. 곱셈의 교환 법칙으로 인해서. 이해됐나요? 됐네, 안 됐네? 더 세면 교환 법칙을 해서 9x분의 y 플러스 9xy분의 x를 더해준 값이 9xy분의 x 플러스 y라고. 네. 그리고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은 2의 a나 b의 9의 x나 y가 됐는데, 자, 봐봐. x 플러스 y는 5xy라고 했죠? 그대로 대입이 될 거야. 9xy분의 5xy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값은 뭐라고 나와있니? 3 곱하기 x 플러스 y. 3 곱하기 x 플러스 y로 나오지? 근데 x 플러스 y는 뭐라고 나왔어? 5x. 그치. 그럼 3 곱하기 5xy가 되므로 15xy가 되겠지? 그게 여기 오게 되는 거야. 15xy. 선생님. 근데 저기는 x 플러스 y인데 여기는 x 마이너스 y잖아요. x 마이너스 y요. 네? x 마이너스 p. x 마이너스 p. x 마이너스 b요? a 마이너스 잠깐만. 그 15xy분의 뭐라고? 아니. 지금 2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값이 3 곱하기 x 플러스 y 값과 같다고 나왔잖아. 네. 그러면은 9xy는 어디 갔어요? 거기 아직 하지 않았어. 안 했어요. x 플러스 y의 값은 근데 5xy라고 했잖니. 5xy가 대신 대입이 되므로 곱하기 하게 되면은 15xy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이제 이해돼요? 이거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러면은 9 곱하기 x 마이너스 y야. x 마이너스 y는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이거 문제가 그러네. 여기 이거 플러스다 얘들아. 그러면 얘기가 되지, 그치? 문제를 잘 줬다. 9 곱하기 x 플러스 y니까 x 플러스 y는 5xy라고 했지? 네. 그럼 분자의 값이 뭐가 되지? 누가 곱해져서? 45. 45xy가 돼. 그럼 이거 약분 없어져 버리죠, 그쵸? 그럼 결국에는 9분의 5 플러스 약 3은 그럼 약분되면 3이고 다시 9로 통분하게 되면 27이 되어서 결국에는 9분의 32가 되죠. 이번에 나도 설명할게요. 14번 문제입니다. x 플러스 y분의 xy는 5분의 1이고 x 플러스 y분의 a 마이너스 b는 2분의 3일 때 9x분의 1 플러스 2a 마이너스 2b분의 9x 플러스 9y 플러스 9y분의 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x 플러스 y분의 xy는 5분의 1을 즉 여기서 5분의 1을 즉 그래서 자연수로 나타나게 된다면 정수로 나타나게 된다면 즉 여기는 x, y를 대각선 잠깐만 뭐를 정수로 나타낸다고? 9 x 플러스 y분의 xy는 5분의 1 즉 거기를 즉 x, y랑 x 플러스 y 즉 비교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디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요 이거를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분모를 없애주고 있죠? 네 네. 통분도 아닌데 아니요, 분모를 없애는 거죠. 네, 분모를 없애기 위하여 음. 각 대각선으로 곱하게 된다면 x 플러스 y 5 곱하기 x 플러스 y는 즉 5 곱하기 x 5xy는 x 플러스 y가 되게 됩니다. 여기다 또한 x 플러스 y분의 a 마이너스 b를 즉 분모 즉 분모를 없애기 위하여 즉 대각선으로 곱하게 되면 x 플러스 5 3 곱하기 x 플러스 y는 2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즉 3 곱하기 5xy는 즉 15xy가 되므로 즉 15xy는 즉 3 곱하기 x 플러스 y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 통분하게 된다면 먼저 이 식을 구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x 곱하기 y로 다 통분할 것입니다. 즉 9x분의 1은 각각 y를 곱하게 된다면 9xy분의 y 플러스 2, 즉 여기 묶게 된다면 2a-b분의 9 곱하기 x 플러스 y가 되게 됩니다. 플러스 여기는 x를 곱하게 된다면 9xy분의 x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각각 대입을 하게 된다면 즉 xy는 즉 xy는 9xy와 y와 9x분의 y와 9x분의 x를 즉 분모가 같음으로 더하게 된다면 9xy분의 x 플러스 y가 되게 됩니다. 이 식을 대입하게 된다면 x 플러스 y는 즉 5xy므로 9xy분의 5xy가 되고 여기는 2분의 a 마이너스 b는 즉 a 마이너스 b는 15xy므로 a-b가 왜 15xy야? a-b는 a-b는 즉 a 곱하기 a-b는 3 곱하기 x 플러스 y이기 때문에 근데 x 플러스 y는 즉 5xy이기 때문에 15xy는 a 곱하기 a-b이므로 이것은 즉 2 곱하기 a-b는 15xy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즉 9 곱하기 x 플러스 y 즉 x 플러스 y는 5xy이기 때문에 9 곱하기 5xy를 하게 되면 45xy가 되게 됩니다. 약분을 하게 된다면 xy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분을 하면 9분의 5
37번까지 사물함이 있대. 근데 학생들이 1번부터 순서대로 사물함을 열려있으면 닫고 닫혀있으면 열고를 반복을 하는데 본인의 번호의 배수들만 사물함을 건드릴 수가 있어. 그래서 1번 학생은 1번의 배수들, 2번 학생은 2번의 배수들, 2의 배수들, 3번, 4번, 5번, 6번부터 하여 학생 수가 학생 수가 대시가 되지 않네. 아니 4번까지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37번까지의) 모든 학생이 닫혀있는 것은 열고 열려있는 것은 닫는다. 학생 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물함의 개수만 지금 있는 상태예요. 37번 학생 아니에요? 37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37번까지의 아, 사물함에 대해서만 지금 지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때 마지막에 열려있는 사물함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야. 근데 1번 학생은 1번 개수의 사물함을 연다는데 지금 현재는 모두 다 닫혀있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지금 모든 사물함을 다 열어야 되겠지? 그치? 2번 학생은 2번의 배수, 2의 배수만 지금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2의 배수가 지금 열려있으니까 닫아야 돼. 닫아야 되고 닫아야 돼. 얘는 건드리지 않겠지. 그치? 3번 학생은 3의 배수만 지금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3번 사물함이 열려있으니까 닫아야 되고 6번 사물함 닫혀 있어야 되니까 열어야 되고 9번 사물함 열려있으니까 닫아야 되겠네. 4번 학생은 4의 배수인 4번부터 시작을 해야 돼. 닫혀있으니까 열어야 되고 닫혀있으니까 이제 열어야 돼. 그렇지? 그리고 5번 학생은 5의 배수만 건드려야 돼서 얘는 닫아야 되고 뭐 여기 어디 있는 10번은 여기 열려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여기 닫아야 되고 열어야 되겠네? 그죠?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앞에 번에 있는 친구들이 건드린 사물함은 뒤에 번에 있는 친구들이 건드리게 돼? 안 건드리게 돼? 안 건드리게 되지. 그 6번 번호가 처음인 친구들이 건드렸던 사물함은 뒷번에 있는 친구들이 건드리게 돼? 안 건드리게 돼? 안 건드리게 되죠. 나의 배수부터 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6번인 친구들은 6의 배수인 2, 3호랑부터 지금 건드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7번 친구는 7의 배수인 3호랑을 건드리게 될 것이고 8번은 8번 3호랑 먼저 건드리게 될 것이고 9번 친구는 9번 3호랑을 건드리게 될 것이고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열려있는 사물함이라고 하였어. 그럼 이 사물함이 몇 번 터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닫혀 있었어. 열어야 되고 닫아야 되고 열어야 돼. 몇 번 터치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결국엔 열리려면 두 번. 두 번을 터치를 해야 된다? 처음에는 닫혀 있었잖아. 2번. 열고 닫아야 돼. 두 번이면 두 번 건드려주면 닫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제곱에서 나온 거. 3 번이 건드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아, 3번 건드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처음엔 닫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훑고 지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열려있는 사물함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1과 4와 9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 수들은 제곱수들이에요. 사물함이 열리게 되려면 결국에는 맨 처음에 닫혀 있었으니까 열고 닫고 열고 3번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가 3인 수들을 찾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약수의 개수가 3인 것은 결국엔 지수가 뭐란 얘기죠?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1부터 37까지
제곱수를 지금 찾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지수가 2인수를 제곱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또 4의 제곱, 5의 제곱. 근데 선생님 네. 4의 제곱은 약수가 3개지 않잖아요? 더 많잖아요. 16이기 때문에 2도 있고 4도 있고 더 많기 때문에 아니지 않을까요? 2의 4제곱이 되니까 네. 응? 약수가 더 많지. 아니 여기서는 지수가 2인 경우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제곱수들만 찾고 있어. 그래 약수의 개수로 근접하면 안 되겠다. 이게 제곱. 이게 제곱까지 가능하죠. 그쵸? 그렇게 해서 총 모두 6개가 나오게 돼요. 6개 사물함만 열려있게 돼요. 6개. 됐나요?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은 4와 6을 확인해보고 싶어요. 4와 6 그래 가보자. 10, 11, 12, 13, 14, 15, 16까지 해보자. 이거 근데 해봐야 돼. 열려있고 2 배수니까 닫아야 되겠지? 3의 배수니까 9해서 12 열어야죠? 여기 닫아야죠? 안 보이지? 어디 가자. 4의 배수니까 4, 8, 12 닫아야 돼요. 그리고 16 열어야 되죠? 응? 그리고 6번 6의 배수 6과 12번 열어야 되겠네. 안 나오고 7번 7 14 안 보여. 열어야 되겠네. 8 잠깐만 잘못 왔다. 7번. 여기다. 여기. 그리고 8의 배수니까 8 닫고 8 16번 사물함 닫아야 되겠죠? 미안해. 마지막 어차피 16번이 그 다음이니까. 그리고 90, 10 이렇게 내려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16. 16번이 한 번 더 터치가 되겠죠? 그래서 열리게 되어 있네요. 됐나요? 이거를 예린이가 나와서 발표를 해야 돼요. 잠깐만 이거는 했고 있고 예린이. 근데 응. 설명할 때 응.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해요? 그래서 교체성을 파악을 하고 설명을 해야죠. 너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해야 돼. 이해는 했는데 어. 그 규칙성만 설명하는 게 어떡해. 그러면은 마지막에 열려있는 사물함이 어떤 사물함인지 아직 잘 모른다는 건가? 그거는 아닌데. 그러면 약수가 3개인 것도 알고는 있는데. 10번 아이가 10번 사물함 건드려서 닫을 것이고 그치? 11번 사물함 11번 친구가 지금 열려있으니까 닫아야 되겠지. 12번의 배수 10은 여기도 열려있으니까 닫아야 되겠지. 13번도 열려있으니까 닫아야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14번도 닫힌 상태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 15번도 열려있는 상태가 되겠네. 아니야. 어? 15. 아, 5의 배수 표시를 안 했어. 대각선에서 보니까 안 보입니다. 150, 15 여기 열려 있으니까. 수렴했으니까. 여기도 닫아야 되겠네. 그래서 마지막에 16번 다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곱수들이 열린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3번 터치. 3번 건드린 친구들. 세 번이 3번 건드렸다는 게 그 약수가 3개라는 거. 아니에요. 제곱수들이라는 거죠. 제곱수가 제곱수들이 애초에 약수가 약수가 3개죠. 3개가 아닐 수 아까 준영이도 얘기했지만 어떤 새 제곱수로 의미를 하는 거지 4인 16 같은 경우죠? 이거는 4의 제곱이잖아? 4의 제곱은 4도 소인수 분해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2의 제곱의 제곱이 돼. 그럼 이게 4제곱이잖아. 그럼 이건 약수의 개수가 몇 개야? 5개.
다섯 개가 그냥 되잖아. 약수의 개수와 홀수인 것들. 아니야. 홀수로 따지면 안 돼. 그러면요? 둘, 3 잠깐만. 약수에서 홀수 맞잖아요. 맞네요.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친구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약수의 개수가 홀수이고 제곱이 있어야 되죠.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수. 그러니까 제곱수들 얘기하는 거지. 2, 4, 6. 다음 쌈이 터치들라는 음흠. 어떻게 설명을 너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해야 돼.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 있으면 질문을 하고.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돼야 한다. 혜린이 이해 안 됐어요? 문제 설명 다시 해야 돼요? 그건 아닌데 설명을 어떻게 하지? 저 1번 열고 2번 닫고 하는 거. 아,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사물함을 건드려주는지 모르겠어? 규칙을? 칩은 그 사물함의 번호는 1번부터 37번까지 있는 상황이야. 근데 1번부터 몇 번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각각의 자신의 번호의 배수들만 지금 사물함을 건드릴 수가 있어. 그래서 1번 친구는 1의 배수인 모든 사물함을 열 수가 있는 거지. 처음에는 모두 닫혀있는 상태야. 근데 이게 사물함이 열려있는 상태가 되려면 닫혀있었기 때문에 홀수번을 터치를 해야지 사물함이 열려있는 형태가 돼. 그 말은 이해돼요? 그랬는데 1번부터 9번까지 천천히 진행을 해보고 나니까 뒷번호 있는 친구들이 앞에 있는 사물함은 앞번호 있는 친구들이 처음에 건드린 사물함은 건드릴 수가 없지. 9번 친구는 8번 사물함을 건드릴 수가 없잖아. 그의 배수부터 지금 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3번 터치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줘. 홀수가. 아 홀수. 홀수번이면 3번이지. 그렇지. 홀수번을 건드려야지 사물함이 열려있는 상태가 되지. 처음에는 닫혀있어. 맨 처음엔 다 모두 닫혀있기 때문에 첫 번째 친구가 한 번 터치를 하면 이게 열리고 두 번째 친구가 한 번 터치하면 이게 닫히고 한 번 더 터치를 해서 열리는 거니까. 근데 이게 홀수번이 터치가 되어야지 사물함이 열려있는 상태가 되지. 짝수번이 되면 닫혀있고. 그래서 지수가 제곱인 제곱수를 찾는데 결국에는 4의 제곱도 짝수 지수이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는 홀수가 되는 거죠.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친구들이 지금 사물함을 열린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아,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사물함의 번호다. 원래 1부터 37까지 사물함이 있고 그때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사물함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자신의 번호의 배수만큼 자신의 번호의 배수인 사물함을 열려있으면 닫고 닫고 있으면 열어야 하므로 1번 친구는 모든 사물함이 닫혀 있었으므로 1번부터 37까지의 사물함을 모두 열어줘야 합니다. 2번은 2의
배수인 사물함들을 닫아주게 되고, 계속해서 3번은 3의 배수인 사물함들을 열고 닫아야 합니다. 계속하였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홀수번을 터치해야지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홀수번이라는 것은 이 1부터 37까지의 사물함에서 소인수분의 제곱인수로 터치할 때 지수가 2가 되어야 하므로 1부터 37까지의 사물함이 있었다 했으므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6 곱하기 6은 36이므로 6의 제곱까지 할 수 있으므로 총 6개가 열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